네, 3월 16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디코더 이정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깐부 이정민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대선이어서 우리 이정민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또 깐부 이정민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아주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당장 매일경제TV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매일경제TV 검색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명과 매수가 꼭 남겨주시고요.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시원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요.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 시원하게 나와줬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이제 배트를 길게 잡아야 된다, 매수 찬스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주요 포인트만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새벽에 일단 미국 FOMC 금리 인상 이슈가 있죠. 0.25%포인트로 거의 100%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시장 여하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0.25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0.25냐 0.5냐 보다는 지금 경기 부양의 실적에 맞춰서 스탠스를 유지할 거냐, 아니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스탠스를 유지할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러시아가 187조 원 규모 디폴트 선언 초읽기라는 뉴스가 오늘 계속 타이틀로 떴었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러시아 부분은 저는 디폴트 위기는 가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이 디폴트 이슈는 금융 제재를 통해서 금융 결제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결제 시스템을 막아놓으니까 루블화로 그러면 결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재였을 뿐 큰 악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협상이 다시 들어가기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속보가 나왔죠. 좀 긍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저는 차트를 먼저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결론, 디폴트 위기는 없다. 자, 왜냐? 지금 러시아 외환 보유 규모 자체가 보시면은 6,400억 달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입니다. 700조 원 대략. 그러면 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결제 금융 제재 해지하고 어쨌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재를 계속 가하지는 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속적인 강세 배경으로 저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과거와 같이 디폴트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다음 차트 보시면 시장이 사실 굉장히 날카롭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주일 전에 이미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러가 깨졌죠. 130달러를 찍고 내려왔는데 유가가 왜 빠졌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손들은 이미 시장 그림을, 구도를 이미 봤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확전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유가 하락에서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도 계속 뭐 마감을 산다든 또 2주 전이든 간에 계속 저는 좋은 종목군들은 이제 배트를 길게 잡고 계속 분할로 잡아 들어가셔야 된다.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건 시장이 먼저 힌트를 줬던 거고, 만약에 우리의 우려처럼 디폴트 이슈라든가 우크라이나 이슈가 더 확정되고 큰일 날 것처럼 만들어졌으면 유가는 130달러 돌파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가가 130달러를 찍었을 때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200달러 갈 수 있다. 큰일 났다. 공포 분위기를 엄청 줬지만 꺾였다는 거. 자, 물론 여기서 반등은 줄 수 있지만 정고점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디폴트 이슈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가 낙폭이 원래 크게 전저점이 깨졌었다가 보세요.
오늘 저점 찍고 올라와줬죠. 네. 저는 우리 증시보다 사실은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굉장히 무섭게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두려운 요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하고 오늘 다행히도 저점 찍고 양봉을 세워줬다는 측면은 매우 반갑다. 그 다음에 홍콩 증시 한번 볼게요. 자, 홍콩 증시. 홍콩 증시 보시면 홍콩 증시도 보세요. 바로 대 올려줬죠? 근데 네. 여기 중요한 포인트.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오늘 양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깃발이 꽂혔어요. 저점 찍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또 대만 증시, 일본 증시까지 반격에 나와주고 있다는 측면,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유가가 먼저 꺾였다는 측면, 디폴트 우려감이 아직 남아있으나 디폴트는 충분히 러시아가 달러를 700조 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크게 생각하시면서 강도 높은 매수 기조를 유지하시거나 이미 충분히 현금을 쓰신 분들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디폴트 위기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방망이를 좀 길게 잡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내일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 이정미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좀 방망이 길게 해볼까요? VFX 및 콘텐츠 전문 기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VFX 하면 또 요즘 핫하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구현해서 제작을 하는 기술이죠. 유일한 기업, 바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덱스터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컨텐츠는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K컬처는 대단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덱스터는 이 나이트 오브 더 조디악이라는 이제 해외 영화가 제작이 되는데 여기에 이 콘텐츠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국내에서만 뭐 도깨비라던가 뭐 유명했던 작품들 전부 덱스터를 걸쳐서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 그 기술력을 발판 삼아 이제 해외 진출이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국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해외 글로벌 진출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이츠 오브 더 조디악이라는 실사판 영화 제작이 진행이 되는 건데 1980년대에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실사화해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 두 번째는 메가박스와 머털도사. 혹시 머털도사 아세요? 네. 아세요? 방망이 잡고 있지 않아요? 아신다라면 나이대가 나오는 건데. 아니에요. 네. 자, 머털도사라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맞아요. 만화 영화 70년대생, 80년대생 다 아실 겁니다. 예. 그 드라마로 이제 이걸 제작을 하는데 재밌는 건 그전에는 덱스터가 이런 드라마들을 도화만 줬어요. 그죠? 구현하기 힘든 어려운 화면들을 구현해주는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드라마 제작에 진출합니다. 바로 머털도사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덱스터의 행보는 콘텐츠 제작 플랫폼과 또 영화에서 드라마, OTT로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중요한 건 덱스터가 어디 섹터입니까?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여러분들 계속 관심 두셔야 되고 지금 시장 어려웠을 때 메타버스가 대장국 섹터였습니다. 그 조정이 충분히 들어갔죠. 차트 한번 볼게요. 덱스터는 보시면은 고점 랠리가 터진 이후에 정말 장기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충분히 찌글찌글 되는 구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이평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2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이 돼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단기 추세가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아직 크게 동반되진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만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의 반격, 우리 증시의 반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부터는 상승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포인트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자, 단기 목표가 제가 24,000원을 드린 건데, 모르겠어요. 거리랑 터지면서 빵 터지면은 더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각도만 딱 잡아드렸다는 말씀. 덱스터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랄게요. 네, 내일장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덱스터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2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8,0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항공주 그리고 코로나19, 2차 전지 건설주, 오늘 건설주 정말 핫했고요. 정유주 그리고 미디어,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키워드에 자리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역시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이렇게 다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76%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항공주들 상승했습니다. 내일도 이 흐름 이어갈까요? 이어간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아마 종목 상담 대기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저는 다 보유가 맞다,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무리됐었던 종가 무렵의 우리 시장의 패턴들, 그다음 중국 주식, 홍콩 증시의 반격,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디폴트 사태는 우려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정말 큰 우려였으면 유가가 더 폭등했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안 나왔다는 점 좀 기대하셔도 좋다. 자, 대한항공은 사실 이때부터 리오프닝, 여기도 리오프닝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 가다가 밀리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근데 오늘 특징적인 건 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저항대를 오늘 장악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일 음봉이 나오고 흔들릴지언정 추세, 파동은 열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지금 정부에서 40만 명, 지금 44만 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역을 해제하는 구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그냥 미미한 감기 수준이고 집에서 일주일 정도 쉬면 또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치사율이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사들도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반격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섹터들 저한테 종목 상담하려고 대기하셨던 분들 계시죠? 리오프닝 섹터는 다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대한항공 내일 혹시나 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의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시청자분들도 리오프닝 섹터가 이제 왔구나 싶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면세점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면세점은 사실 리오프닝이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섹터 움직일 때 못 갔죠.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를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여성분들 그 샤넬 좋아하시잖아요. 샤넬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C? 예, 네. C 브랜드, 그다음에 루이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이 면세점에서 이제 이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져요. 두 번째는 5,000달러, 그러니까 5,000달러 정도의 한도를 있었던 거를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네, 18일, 이번 18일부터 풀어주는데 5,000달러 한도로 그러니까 구매 한도를 풀어줬지만 그 세금 면세되는 한도는 600달러예요. 그러니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한도는 늘렸지만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구매 한도가 늘었으니까 구매는 팍팍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서민들은 돈을 아껴가지고 백 하나 살 때 이제 면세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을 써도 면세 혜택은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78만 원 달러 환산했을 때 그 정도밖에 못 받는다라는 측면이 조금 악재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제일 중요한 건 따이공들이에요. 이 따이공들, 중국의 그 보따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한국에 와서 명품을 사서 중국에 가서 팔 때 거기다 가품을 끼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따이공들 수수료율이 30%인데 더 달라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그러니까 실적도 사실은 좋거든요. 코로나19 사태에도 지금 면세점 실적들이 좋은데 지금 이 삼중고가 펼쳐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성장성이 나오겠어? 영업이익이 더 나오겠어?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더 이상 지금 코로나19에도 실적이 충분히 나왔는데 리오프닝 된다고 해서 실적이 더 늘 수는 없다라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면세 섹터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해제가 된다. 위드 코로나로 그냥 갑시다 하게 되면 매출은 주가의 어떤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보다는 좀 보유해가는 전략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겠습니다. 휴마시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수요 증가 예상과 함께 이 휴마시스 1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오늘 급등 나와줬습니다. 내일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스탑이다. 스탑이요? 예. 첫 번째로는 이미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거의 확정적인 방역 패스 푼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수는 여러분들 자사주 매수하면은 긍정적인 건 맞으나 네. 자사주 매수할 때 좀 눌러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저는 추가적으로 막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패턴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실례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진단키트를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검사를 받지만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게 되면 감기 수준이 왔다고 해서 6천 원짜리 진단키트를 사서 자가검진을 하지는 이제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합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면 이제 하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휴마시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한다.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인다라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진단키트 모멘텀 재료 소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소멸로 보고요. 그럼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좀 매도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뭐 제 말이 틀리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소신껏 저는 반등이 이어지면 매도를 하자. 반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 종목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겠습니다. LG 이노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3% 상승 마감했죠. 1분기 실적이 비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이 증권가 분석 나오면서 오늘 네. 급등했는데요. LG이노텍 내일도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일뿐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죠. LG이노텍은 증권가에서 새롭게 뭐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원래 계속 호실적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여기서 아쉬웠던 게 더 치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시장 상황 때문에 한번 눌렸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눌리는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충분히 파동이 나온 거에서 일정 부분의 파동을 되돌렸기 때문에 더 탄력이 앞으로는 계단식으로 더 붙여져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LG노텍 보유하신 분들은 강단 있게 저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LG노텍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그냥 양봉으로 쳐버리면 쫓아가지는 마세요. 근데 기다리면은 음봉으로 한 번, 두 번 흔들려 주면은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고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 계단식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뽑아 올리고 흔들리고 뽑아 올리고 흔들리고 뽑아 올리고 흔들리고가 계속 반복되면서 탄탄히 쌓아져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뽑아 올릴 때 추격 매수하면 단기로 물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뽑아 올린 이후에 딱 관심 종목에 HT에서 넣어 두시고 음봉으로 찌글찌글 될 때 하루 이틀 3일 나눠서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거죠. 이런 매매를 추천드리고 싶고 LG로텍 지금 1분기 이제 호실적을 발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기대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LG이노텍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1분기 실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1분기 실적 기대되는 сек터 뭐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우리 앵커도 다 아시는 섹터예요. 반도체, 그다음에 PCB, 제가 PCB 노래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PCB 맞아요. 기판, 그다음에 2차 전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다 알고 있었고 호실적이 기대됐지만 시장 영향 때문에 눌렸던 것뿐이죠. 그러면 시장을 눌렀던 그 영향들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는
실적 기반으로 주도주 섹터였고 강세였던 섹터들이 다시 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려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군들이 이쪽 섹터에 있다라면 강단을 좀 유지하시고, 다만 이제 이거예요. 2차 전지는 원래 기대가 됐습니다.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근데 지금 최근에 니켈 가격이 급등이 되면서 2차 전지가 좀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최근 일주일 조정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과감하게 테슬라가 판매 단가를 인상했어요. 인상하면서 LFP 배터리, 그러니까 LFP 우리는 NCM 계열로 이제 우리는 준비를 했었던 대한민국 배터리인데 LFP 배터리로 테슬라가 좀 진행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다 악재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힌트.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지금 고공행진을 했던 원자재 가격들도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슈가 원점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모멘텀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즉 2차 전지들도 지금 악재가 드리워져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이슈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전망이 앞으로 나온다라면 그것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반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물려 계신 분들도 희망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2차 전지, 그다음에 PCB, 인터플렉스, 제가 또 많이 추천드렸을 때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러분들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많던데 삼성전자도 이제는 돌아설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IT, 반도체, 그리고 PCB, 2차 전지 섹터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겠습니다. PNT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6.88% 상승 마감했습니다. 1,300억 원대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수주 소식에 오늘 상승했는데요. 내일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죠.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PNT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비 섹터 중에 PNT가 가장 원탑이고 탑픽이다. 다른 소재들이 흔들려도 장비 쪽 실적 좋은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 벌써 바닥에서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때가 4만 원대니까 대충 한 3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더 갈 수 있는 요인은 뭘까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상관없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2차 전지와는 상관없이 혼자 랠리가 터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은 이제 전고점 자리예요. 전고점 자리에 한번 이제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에 한번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건 매물대 저항 때문에 한번 흔들리는 것이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는다. PNT 보유하신 분들은 강단 있게 조금 더 전고점 돌파까지 보유해 보는 전략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2월 16일 날 수주 왕이라고 이렇게 PNT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목표가 46,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가를 터치하고 지금도 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자재 가격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미치지 않죠. 장비를 끝나요? 만드는, 그렇죠. 배터리 소재를 사오다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영향 받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틈바구니를 해치고 올라갔다. 그 반대로 니켈 가격이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PNT 장비주는 쉬고 장비주 올라갈 때 눌렸던 소재 섹터들,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유가가 먼저 고점 찍고 깨졌잖아요. 니켈 가격도 깨지는지 여부, 다른 원자재 동향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PNT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제 고엔스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휴마시스 스탑 의견 주셨고요. SO일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나머지 8가지 종목들은 이렇게 고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50가지, 50개 넘는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후성부터 도와드릴까요? 18,350원에 35%예요. 후성 고죠.
그거 네. 오늘도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 나왔는데 음극재 쪽이든 양극재 쪽이든 소재 쪽은 저는 반격 시도 나온다. 지금 전저점 살짝 이탈했다가 오늘 살짝 돌아섰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마무리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큰 손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나 유럽에 결제 대금도 있고 그죠? 다시 결제 대금들이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디폴트 돼버리면 그 돈을 못 받는데 이왕이면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이 될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 불가능 시사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게임은 끝났어요. 러시아에 열받죠. 열받는 건 열받는 거지만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푸틴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 싸웠지만 더 이상의 자국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성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후성은 보유 의견 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보시면서 차트 봐야 될 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고 아니면 스탑으로. 빠르게 그럼 가볼게요. 그럴까요? 네, 서진 시스템이에요. 디폴트 응? 위에도 있어요. 서진 시스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5G 섹터는 너무 많이 빠졌고요. 원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터닝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는 위치입니다. 서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뭐 에이스테크, KMW 마찬가지고 대장은 HFR이에요. HFR 대장주 움직임 잘 살피세요. 오리온 자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리온, 농심, 라면과 초코파이 지금 2주 전에 설명드렸죠. 맞아요. 그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결제 대금을 못 받으니까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하지만 초코파이와 라면, 뭐 팔도 도시락 그 라면이라든가 한국 음식들이 러시아에서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인들은 그 라면에다가 마요네즈를 뿌려가지고 희석해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자, 요런 힌트.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슈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오리온 15%, 5% 추가 매수해야죠. 제발 살려주세요. 추가 매수해야 돼. 5%. 추가 매수해서 반등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시국에 오리온을 샀는지는 뭐 알 수 없으나 패스. 자, 네. 인선이 NT 보유죠. 예, 패처리 기업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 자, L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비중 10%인데 반도체 네. 섹터들은 제가 IT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 반격에 빠질 수 없는 섹터는 IT다. LD 테크놀로지도 보유하시고 네. LG화학은 여기 좀 애매한데 차트 한번 볼게요. 46만 원에 10%.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여쭤보신 차트 거죠. 한번 볼게요. LG화학. 46만 원에 저점 나름대로 들어갔는데 LG화학은 사실 메리트가 좀 매력도가 떨어지죠. 왜냐면은 기업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력 포인트는 어디로 갑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계속 안 좋은 흐름이죠. 코스피 200 편입되자마자. 왜 그렇습니까? 공매도 공격에 두들겨 맞은 거죠. 지금 LG화학도 공매도 공격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등 시에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 나왔을 때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끊어내세요. 끊어내고 주도주로 갈아타세요. LG화학 아닙니다. 매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요. LG화학에 이어서 휠라홀딩스입니다. 54,000원에 비중 8% 투매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차트 보죠. 자, 네. 필라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뭐 FNF라든가 의류 섹터들이 뭐 한세실업 다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 정도만 추가 매수해서 10% 물량 채우시고요. 대바닥권에서 터닝 포인트 나오고 있고 1, 2, 3, 4, 5 파동, 5 N자 파동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 강력 홀딩 하셔라.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시면 2%만 더 하셔서 10%를 채우셔라. 혹은 의류 섹터들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필라홀딩스 포지션 한번 잡아보셔도 괜찮다라는 첨언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다음 네. 종목 보죠. 네, 휠라홀딩스는 관심 종목에 한번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LX 인터내셔널 매수가 34,600원에 비중이 25%입니다. 네, 자원개발주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자원주는 꺾인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미 원유 가격이 꺾였다. 저는 LX 인터내셔널이 내일장에서 반격 없으면 절반이라도 끊어내시고 아니면 저는 전략 매도해서 이미 충분히 빠져있는 기존 주도주 섹터들로 이동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고
메타버스라든가 PCB 섹터들 이런 주도주 섹터로 교체하세요. 지금 시장하고 맞는 섹터들로 이렇게 맞춰가셔야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내일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내일 만약에 음봉 나오면 절반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39,000원인데 비중이 50%예요. 비중이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러세요? 어떡해요? 그럼 차트 한번 도와드려야죠. 보죠. 차트 한번 볼게요. 솔브레인 홀딩스 39,000원에 50%. 39,000원이시면은 아이고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점 라인이 깨지면 억울하고 막 억장이 무너지죠. 그때 3% 마이너스로 그냥 끊어냈으면 잠을 못 잘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비중이 50%인데 이걸 매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겠죠.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반등을 기다리시고, 자, 메모해 보세요. 솔브레인 홀딩스 질문하신 분. 가격 3만 원을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3만 원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만약에 거리량 받쳐주고 모멘텀 부각되면서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추매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이 확인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 하지 않는다. 추가 매수를 사인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3만 원 갔을 때 한 번 더 질문 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원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덕산 테코피하고요. 31,900원인데 더 들고 가도 될지 더 궁금해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실적 괜찮고요. 덕산 테코피아 IT도 IT지만 2차 전지로 보셔도 되는 섹터고 덕산 테코피아는 보유해 나가시자. 네, 다음은요. 한미약품 35만 원에 30%예요. 자, 한미약품 4월 달에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있지만 ABL 바이오, 그죠?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 또 한 종목이 더 있는데 그 지금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세 종목이 이제 그러니까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 요약본을 발표하는 거예요. 네. 발표가 됐을 때 왜 이번 암학회가 중요하냐면 3년 만에 대면하는 거예요. 오. 대면에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대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차트는 별로 보지 않겠어요. 차트는 별로 안 이뻐요. 보유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유만 유지하셔라. 4월 며칠이죠? 자꾸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4월 달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네, 4월 모멘텀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아까 전에 오리온 상담해 주셨고 신풍제약 49,400원에 107주입니다. 신풍제약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최근에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맞아요. 줬죠. 보시면은 추격 매수 하신 거예요. 이거 봤을 때. 이거 올라갔을 때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가 장대봉 바로 맞아버렸는데 음봉. 저는 신풍제약 신뢰가 없습니다. 자, 차트 한번 길게 볼게요. 자, 코로나 치료제 이슈 자꾸 이렇게 또 똑같은 이슈 나오고 있는데 이때부터 계속 그 똑같은 이슈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줬습니까? 최고가 얼마였어요, 이거 지금? 최고가가 여기 있는데 네. 안 보여요. 아무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바닥 치고 눌림목 주고 갈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리스크 관리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신풍제약 거들떠도 보기 싫습니다. 근데 이거 확대해 볼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에 대한 대응 전략만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신풍제약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다른 제약주 보세요. JW 중해제약 같은 거, 그죠? 일동제약 같은 거 이런 현실성이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맞고요. 신풍제약은 신뢰를 잃었다. 지금 21선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여기다 잡아야 돼요. 대략 36,000원 라인 되겠네요. 36,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반등 기다리세요. 반등 올라오면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시고 반등 안 주고 그냥 죽어버리면 손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6,000원 라인 잡아드릴게요. 네, 신풍제약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K입니다. 25만 3천 원에 20% 깐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참 이 SK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최태원 회장을 좋아합니다. 남자답고. 근데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자 결론 SK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SK는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깊은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날 때 해드리고요. 유튜브에서. 근데 SK 지주사 장기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하시고 SK는 여러 다양한 섹터들이 모여서 자산 가치, 그다음에 지분 가치가 훌륭한 기업이다. SK는 중장기,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티플렉스입니다. 6,800원에 10%예요. 자, 티플렉스도 자원개발 막 이런 이슈로 움직일 때 따라붙었겠죠? 네, 뻔합니다. 요즘 핫했잖아요. 예, 지금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따라붙었다가 물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걸 보유하라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자원개발주 이슈로 올랐던 종목군은 다 제가 봤을 때 조정이에요. 다행인 건 비중 10%시잖아요. 간단합니다. 자, 내일장에서 반등 안 나온 종목군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내일장에서 티플렉스 반등 안 주면 깔끔하게 그냥 손절 매도 처리하셔라. 매도 처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종목은 인텍플러스고요. 28,952원에 비중이 10%. 이 종목이 왜 빠지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어요. 시장 탓인지. 시장 탓이시죠. 예, 시장 탓이시고 지금 시장에서 안 빠진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예, 좀 이상한 질문이시고 비중 10%면은 많지 않아요. 기다리시면 인텍플러스도 이제 서서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마음을 대고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 진행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MC넥스고요. 52,850원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매수가 올 수 있습니다. MC넥스 좋은 종목이고 최근에 이슈 때문에 좀 조정폭이 깊었지만은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매수가까지 기다리셔라. 네, 실장님도 마찬가지네요. 네. 예, 비중 20%, 53,000원, 5만원이죠. 비슷하시네. 기다리세요. 보유하세요. 자, 한전산업 매수가 17,410%,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죠. 한전산업.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최근에 물론 대통령 당선인 이슈,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 근데 잘 보세요. 시장이 어려울 때 남들 빠질 때 안 빠지고 테마성으로 움직여져.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뭐 한신기계, 일진파워 이런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흐름 괜찮아요.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고점까지 올라가는 파동을 그대로 타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중장기가 아니라 나는 단기다. 그럼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찌글찌글 될 때, 그러니까 찌글찌글 된다라고 했을 때 추세가 깨지는 건 아니죠. 근데 찌글찌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장 빠질 때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 올랐던 종목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됐을 때 올랐던 종목은 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못 갔던 섹터들로 수급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전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나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찌글될 수는 있다. 그러면 한전산업은 나는 중장기로 볼 건데 들고 가도 될까요? 들고 가도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 원전 네. 섹터는 다 동일한 이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짧게 여기에 있는 종목들 고스탑으로 도와드릴게요. 네. SKC 146,000원에 네. 20%. 너무 많이 빠졌죠. 2차 전지입니다. 동박 계열. 반등 기다리시고 명품 주식 SKC 보유. 애니플러스 보유. 삼광 MNT 보유. 중외제약. 중외제약 지금 대장주잖아요. 네. 5%인데 전략적 보유. 카카오 게임즈요. 예. 카카오 게임 당연히 보유죠. 네, 서한. 서한 지금 소형 건설사들이 탄력이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공약주가 건설주인데 그 흐름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이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깐부 이정민 대표님은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음 주는 화요일입니다. 네. 제가 다음 주 요일이 화요일이에요?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화요일. 주에 예. 화요일이라고 하시니까요. 화요일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